예,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지방자치 시대 지방세원 발굴과 글로벌 STO 적용으로서 국립 창원대 학교의 정승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PPT를 사용하는 관계로 다른 토론자분께서는 이제 발제가 끝난 이후에 단상으로 올라와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승영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창원대학교 세무학과의 정승현 교수입니다. 지금 지방세 관련돼서 STO랑 그 관련된 내용들의 발표를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 전 시간에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놓고 보면은 STO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뭐 지방세에서 얘 때문에 지방세를 새로 과세되는 게 생기고 이런 건 아니라서요. 그런 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세랑 지방세 간 차이인데 지금 보통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세라고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직접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세권에 있어서는 사실 놓고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하는 각각 과세를 하는 그 관할이 따로 있게 되겠고, 국가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과세 관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방세 관련돼서 과세를 한다고 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박스에 있는데 그 베네핏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제 속칭 얘기하는 특정의 지역에 관련돼서 응익과세에 관련된 원리를 약간 이용해서 세목들을 디자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가지고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창설하는 게 불가능하고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구조이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세목을 만들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고유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특정의 지역에 고착화되는 거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과세 제도를 짜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제도를 이렇게 만들게 된다고 치게 되면 과세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와 관련된 정보 수집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특정의 지역에 이제 고착돼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과세 대상들을 이제 주요 과세 대상을 삼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지금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오게 되는 게 부동산 뎁스 같은 사례들이 해당이 되는데 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거에 관련된 대상은 안 되겠지만 뭐 만약에 넓힌다고 하면 이런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제한적이라는 건 얘기 드리고요. 전 세션에서도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세법에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 금융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뭔가 그 안정화돼 있질 않으면은 이게 거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과세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증권법에 관련된 내용이나 뭐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개정이 돼서 뭔가 지금 뭐 증권 토큰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뭐 앞에서는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증권은 아니니까 이게 토큰 자체가 증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증권화 될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에서 뭐 껴안는다든지 이런 법 개정이 없게 된다고 치게 되면은 실제 놓고는 이 STO랑 뭐 그 지방세 더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현재 세법에서 상당 부분들이 뭐 STO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돼서 지금 현재 그 뭐 소득세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세에서 연동돼 가지고 뭔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는 이제 과세가 될 수도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가상자산 관련돼서 소득세법에 기타 소득으로 해서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걔가 지금 시행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지방 소득세도 당연하게 과세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부가가치세랑 지방소득 소비세도 지금 연동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놓고 보면 부가가치세에서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과세되는 영역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지방소비세도 당연히 과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는 거에 관련된 상황들만 남기 때문에 사실 놓고 보면은 이 한도 내에서는 국세랑 지방세가 같이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타 소득에 관련된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과세를 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소득에 관련돼서 필요경비 계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 내역 제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특정금융정보법상의 트래블룰 지키는 거랑 그 고객 확인 의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연계가 되고, 이게 국제적으로 다시 또 OECD에서 주관해서 뭔가 각국별로 법제를 바꾸고 조약을 체결하는 카프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연동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법에서는 지금 현재 소득세법이랑 다르게 포괄주의에 따른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뭐 소득세법이랑 개인에 관련된 소득세법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뭐 소득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항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사실 놓고 보면은 소득세법이랑 다르게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라서요. 지금 현재 가상자산 관련돼서 그 상속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 그런 거에 관련된 기본 조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뭐 가상자산에 관련돼서 체납이라든지 그 소득에 관련된 체납이라든지 상속증여세에 관련된 체납이 있게 되면은, 아니면 조세 회피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압류해되는 경우가 있게 되면은 이제 국세징수법을 통해서 아니면 또 지방세 징수법을 통해서 압류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기본 조항들이 실제로 각 징수법에 개정돼서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원래는 해외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들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법 조항이 개정이 되면 좀 개정된 지 조금 됐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가상자산에 관련된 계정들도 다 포섭을 해가지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신고 의무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들이 이제 있고, 액수가 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그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OECD 그 주관하에서 지금 카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각국별로 그 크립토 어셋,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자산에 관련돼서 그 거래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교환하는 그 법 제도를 모델링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실제.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돼서 각국별로 교환을 하기 위한 조약도 모델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ECD 카프랑 카프 MCAA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에 관련된 제도들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프에서 보게 되면은 STO를 어떻게 보냐면,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자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니까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애들도 우선은 여기에 포섭을 해서 보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도 들어가 있고, OECD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일종의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 CRS라고 해서 커먼 리포팅 스탠다드라고 해서 금융기관들이 금융정보에 관련돼서 이제 그 정보 교환하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이행을 이제 중복해서 하면 안 되니까 그 조정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시행되고 있는 법 제도, 세법에 관련된 제도들, 유관 제도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STO가 어떤 성격이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설명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전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제 상에서 보게 되면은 과세할 수 있는 세원 발굴을 하는 게 사실 놓고 보면은 뭐 지금 제가 첫 번째 분리 포인트에 있는 화살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에 관련된 수익 증권 자체를 뭐 취득세,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STO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디지털 자산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트코인 같은 사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사례를 제외하고 뭐 예컨대 지금 아래에 있는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그 전에 세션에 보니까 이제 소개하시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신탁 통해 가지고 수익증권을 그 토큰화 시켜가지고 뭔가 거래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건 이제 중요한 게 수익증권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STO를 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부동산에 관련된 수익증권을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 대상을 볼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놓고 보면 지방세원으로 추가적인 탐색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STO랑은 사실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뎁스 사례 관련돼서 지금 실제로 뭐 유권 해석 나와 있는 것들 찾아보니까 뭐 증권거래세 대상이 되는지 관련된 사항들인데 이제 현재 STO에 관련된 이 시큐리티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으로 안 본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이 있고요. 현재. 근데 만약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자증권법에 얘가 포섭이 되기 시작하면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임대에 관련돼서 뭐 조각 투자라고 얘기를 하던데 뎁스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배당을 수익에 관련된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배당 소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과세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에서 과세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 뎁스의 대상이 되는 게 그 소유 지분에 관련된 증권이 아니라 수익증권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세에 관련된 세원 범위에 애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유형 분류하는 내용들은 실제 OECD에서 처음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크게는 세 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급 수단형, 그러니까 화폐처럼 약간 쓸 수 있는 수단형의 그 토큰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증권처럼 볼 수 있는 약간 토큰이 있고, 그다음에 유틸리티형 토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프라이스 플러스 시켜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더 유형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금융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랑 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그 발을 맞춰가지고 약간 개정된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국에 있는 그 국세청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때 금융감독청이랑 같이 이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과세를 하게 된다고 치고 그다음에 제도를 구체화한다고 할 때는 금융제도랑 같이 맞춰가지고 뭔가 개선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해외 사례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과세 목적에 관련된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그 시큐리티 토큰에 해당이 되면서 이제 이게 금융자산이다라고 포섭을 안 하게 되면은 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지금 특이하게 세법 안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도입을 했는데 사실 놓고 보면 미국은 소득세에서도 우리나라 법인세처럼 비슷하게 그 포괄주의적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하던 그 과세 방식과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이냐 아니냐에 관련돼서 뭔가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 더 과세를 한다든지 덜 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기존 과세 제도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체계화하려고 연방세법 내 안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게 됐죠. 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문제를 얘기한다고 치게 되면 뎁스 유형의 시큐리티 토큰 자체를 갖다가 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포섭을 할 거냐에 관련된 사항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놓고 보면 앞에 전자가 되는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약간 그 세법에서만 생각해서 뭔가 이걸 과세 대상을 넓히자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앞선 세션에서도 보시면은 나오고 있지만 뭐 부동산 소유권을 조각 투자하기 위해서 그 토큰화 시키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미국 같은 사례들인데 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이 지금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그 조각화돼 있는 그 지분 증권을 이제 발행을 해가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제 약간 공유 형태인 거죠. 공유 형태로 해가지고 그 운영하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제도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그 사실 놓고 보면은 이제 과세 대상 자체를 수익증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장할 거냐라고
과세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확장하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일 밑에 3번에 STO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방세법 안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나 재산세 과세 대상들을 원천적으로 넓힐 거냐 아닐 거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상황인지 사실 놓고 보면 STO랑 지방세 과세 대상이 너무 넓어지느냐는 아주 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뭐 부동산 뎁스 사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뭔가 거래하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이런 구조화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보게 되면 과세 대상 자체에 그 물건에 관련돼서 이제 실제 그 세원을 포섭할 거냐 아닐 거냐의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 STO 자체 때문에 뭔가 지방세 과세가 되어야 되는 게 더 넓어져야 되고 이런 이유를 만들기는 쉽진 않아서요. 앞서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그 기본적인 금융 관련된 제도들이 뭔가 보완이 되면서 그게 조금 안착이 됐을 때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과세될 수 있는지 없는지 더 넓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동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세션의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수 부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윤현준 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김정혁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신원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예, 시간이 시간에 많이 경과한 관계로 해서 사회자의 말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고 바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순서에 따라서요. 아까 소개시킨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수 박사님부터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수 박사입니다. 저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의 토큰화 현상과 지방세 과세에 대한 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가 STO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배경에는 전체적으로 자산의 토큰화 현상, 토크니제이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산의 토큰화 현상은 소유권에 기반한 기존 거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또 그에 많은 과세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취득세나 재산세처럼 주요 세목이 자산의 이동과 보유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지방세제로서는 이 자산의 토큰화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수영 교수님께서 연구 발표를 진행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정수인 교수님께서는 그 발표문에서 STO란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세 대상에 대한 기반 제도의 변화 내지는 입장이 과세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신 점에서는 저도 깊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촉발된 어떤 새로운 거래 형태가 등장해도 또 여기에 대한 과세 문제는 기존의 과세 대상 자산의 포섭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또 이를 규명하는 것이 세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TO를 통한 자산 토큰화 같은 경우는 뭐 높은 투자 접근성이라든지 거래 편의성, 그다음 투명성, 권리 구조의 설계 자유도 이런 것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요. 근데 그에 반면 관련 법규의 미비로운 불안정성이라든지 또 기존 거래 형태를 잠식할 수 있다든지 혹은 의회 거래를 통한 조세입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이에 관련한 또 다른 연구의 또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뎁스의 경우에 중심으로 STO와 관련한 지방세원은 세목별로 검토를 하셨습니다. 이제 특히나 저희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인데요. STO 발행한 증권 토큰이 지분증권임을 전제하는 경우랑 수익증권임을 전제하는 경우 나눠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만약 지분증권임을 전제로 한다면 발표하신 바와 같이 공유지분의 디지털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는 현행 세제만으로 충분히 포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수익증권임을 전제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질문과 논의를 진행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토론자로서 한 3가지 정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STO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부동산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수익증권은 지금 최근 이 카사코리아라든지 이런 거래 형태를 살펴보면은 어찌 보면은 부동산 소유권에 거의 근접한 형태까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현행 취득세제를 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광어권, 어업권, 뭐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이런 까지 취득세를 과세한 걸 보면은 현재 취득세는 단순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까지 그 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교해 볼 때 부동산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부동산 수익증권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여기선 과세의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STO를 발행한 수익증권이 기존의 부동산 수익증권이랑 좀 달리 보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유통되는 뎁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사용 수익도 있지만 매각 처분에 대한 의견까지 그 보팅 기능을 통해서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수익증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소유권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부동산 수익증권 단순히 거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보아서 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 논의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 자산의 토큰화 현상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 장점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 보완이나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도적인 어떤 지방세제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과세에 대해서 취급해야 할지에 대한 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현준 전문위원님께서 원고 준비하셨지만 5분 이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지방세연구원 윤현준 전문위원입니다. 일단 어려운 주제에 관해서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정승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인 걸로 보입니다. 현재 그 지방세제에서 STO 활성화 등 기술적 수단의 발전만으로 지방세 세원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어렵다는 교수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관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국 이 가상자산 업계는 토큰화를 실물 경제에 접목하는 방법으로 토큰 증권을 고안했습니다. STO는 토큰 증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 정부가 STO의 발행과 유통을 정식으로 허가한다는 것은 일정 수익을 발생시키는 실물 자산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제도권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시장은 다양한 산업군으로 파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조세 관할 구분 기준으로는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응익과세 원칙 또는 고정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하였는데요. 이 가상자산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영역은 축소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세원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나 재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관할 구분의 기준에 대해서 좀 새롭게 논의를 해봐야 될 적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부동산을 토큰화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 토큰 자체에 해당 자산의 소유 내역과 법적 책임 등이 모두 입력되어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모든 거래가 또 24시간 자동화되기 때문에 투자의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STO는 부동산을 쪼개어서 거래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STO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는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심각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대상으로 STO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특례 합동 기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JSTO에서는 부동산 공동사업의 출자 지분에 따라 토큰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분 권리의 토큰화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그 취득세 대상으로 부동산 또는 공시가 가능한 동산, 광업권, 어업권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대상으로도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지방세법 규정으로는 부동산 STO를 가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지분이 접목된 토큰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든가 취득세, 재산세, 가세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이 있어야 지방세 가세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방세 세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해오셨지만 우리 5분 이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법 제도나 이런 세법 관련해서는 좀 많이 그 지식이 없고요. 일단 학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 사업평가위원을 맡았고요. 당시에 부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11개였는데 지금 하나만 남아서 지금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인천이나 대구에서도 그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그 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STO로 발행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대구, 인천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됐어요. 그 결국은 뭐냐면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고 그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2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가 지금 우리 발표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제도가 있어야지 이 지방세 과세도 논의가 되지만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STO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계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 한 STO에 관련된 그 사업이라든지 그 지방세 과세 이런 부분도 좀 유연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되게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금융도 우리나라보다 더 낙후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본은 지급결제 토큰은 자금결제법을 개정을 했고 또 증권형 토큰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서 제도권에 편입시켰어요. 그리고 일본의 STO 협회가 발족이 돼서 그 라이선스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를 보통주로 발행을 안 하고 STO로 발행을 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STO로 발행하고 실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미 2017년부터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가이드라인 발표가 되고 또 SF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그 STO가 제도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STO 거래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여러 나라 투자자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금융소관부처 이런들이 적극적인 개입이라든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이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 하이테스트라든지 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연방규제법을 다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STO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쉽게 하고 또 단독주택도
S2를 발행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S2가 지금 잠잠해지고 있고 또 올해 안에 국회가 개원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부적인 S2 가상자산 제도가 나오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걸 좀 면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면제 조항이 있어요. 근데 면제 조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든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이런 것들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STO나 블록체인 기반의 신사업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라든지 정부의 건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실제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나 그 직원들이 매년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렵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되고 해야지 이 지방에서도 지방세 과세를 발굴하고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신환 세무사님, 디지털세 권위자이신데요. 이번 토론에도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역시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STO라는 것은 어떤 자산에 대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자산이 디지털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과세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거래 단계와 보유 단계에 나눠서 과세를 할 수 있고 현재 과세되는 시스템 내에서 거의 대부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STO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 자체가 물건 자체나 권리가 변동되는 양식이 완전히 바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방세에 대해 지금 현재 과세할 수 있는 것들이 거래 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나누는 이 STO가 사실은 국내 거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STO를 글로벌 STO라는 관점에서 과세 문제를 좀 해야 될 것이 이게 국내 거래가 아니라 국제 거래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과세 대상이 좀 달라집니다. 즉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도 각각 과세 물건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어야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STO 형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 이 소유지가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서 실제로 과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현 시스템에서 지방세 세원으로 잡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PPT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희한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법 조문이 딱 5개 있는데요. 제5조는 삭제됐고 이미 1조는 그 목적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2조는 국세 종류를 다 써놨고 3조는 이제 지방세 종류를 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복과세 금지인데 사실 이 법률이 있는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중복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세에서 과세를 하게 되면 지방세에서 어떠한 세목으로든 과세하기가 같은 과세 물건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좀 저 같은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텐데 왜 국세가 아닌 지방세 세원 가지고 이걸 갖다가 오늘 토론을 할까라는 의문이 좀 드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우리 지금 현행 정부의 기재부 국세를 맡고 있는 기재부가 오히려 세금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지방세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 관계에 있어서 지방세가 좀 열등한 관계에 있어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문 4쪽으로 보시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자체가 가상자산의 범위에 들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나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있는데 아직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 발표하신 분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했을 때에 엮이는 공통된 부분들이지만 디지털 자산 자체가 다 가상자산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디지털화된 자산에 대한 거래라든지 보유와 관련돼서 현행 시스템으로 과세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실제로 STO 자체만으로 과세의 형태가 바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 5쪽 PPT 화면 5쪽에 보시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률로 정의한 것이 원래는 특검법이 있었는데 특검법이 7월 18일까지만 유지되고 그 정의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9일부터 정의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감옥에서 암호까지에 들어가게 되면 가상자산은 아닙니다. 여기에 제외되되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할 수 있는 전자증표인데 이 STO가 가상자산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고 거래 형태만 디지털 시킨 거라고 친다면 이거 자체는 가상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냥 거래 형태일 뿐입니다. 그 PPT 화면 6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DAB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일단 그 부동산 소유주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가격 감정받은 것을 기초로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가 신탁사에게 관리처분 신탁 계획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탁사는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을 운영하고 그 디지털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디지털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는 이제 스마트 앱을 통해서 이 DABS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DABS 같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STO의 가장 초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O란 말이 나오기 전에 실제로 우리나라 2019년에 도입된 것이 그 부동산 지분 유동화 증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가상자산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수익증권의 형태로 하나의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지분증권 이외에는 발행이 안 되는데 수익증권으로 할 때에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리츠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츠의 대체 형태로 이렇게 들어온 하나의 사업 모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STO라는 그 과정 자체를 거치는 것들이 현행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 특히 이 부동산 DABS 같은 경우는 그 권리에 대한 이전에 대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가 어떤 과세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세월에 대한 과세권 배분 때문에 지방세원으로서의 어떤 STO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특히 국제거래 과세 행정이나 그 시스템 경험이 지방자치단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세원으로서 STO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확한 토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자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정수영 교수님께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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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수 박사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내용 수익증권을 이게 사실 STO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수익증권 자체를 부동산에 관련된 수익증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수익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들이니까 그 부동산을 기준으로 그 기본 기초자산으로 한 수익증권에 관련돼서 취득세를 과세할 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취득세에 관련된 제도 자체가 전제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익증권을 가져오게 되면 취득세 전체 제도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STO 때문에 이런 토큰화되는 그 증권의 토큰화되는 과정 때문에 전체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놓고 보면 취득세 성격을 아주 대폭적으로 개혁하는 거 아닌 이상 이 이유 때문에 바꾸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익증권이 앞에서 제가 발표 자료에서 보여드렸지만 수익증권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소득들, 그러니까
배당을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배당 소득을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미 과세가 되고 있고 지방소득세를 통해서도 또 과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예 과세된다고 보지는 않을 수가 있어서 그걸 굳이 더 취득세에 관련돼서 취득세 제도 전체의 근본을 흔들면서까지 뭔가 과세 제도를 개편해야 되느냐 얘 때문에 토큰화가 되는 상황 때문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 영국에서 실제로 증권에 관련돼서 그 스탬 듀티라고 하죠. 그 인지세 형식, 전자인지세 형식으로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오픈돼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얘도 실제로 그 국내에서 과세하는 사례들은 그러니까 영국 국내에서 과세하는 사례들 거의 없는 걸로 토큰화돼 있는 그 시큐리티 토큰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서 실제 지금 방금 토론하신 김신원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TO 형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비거주자 형태의 기업을 이용해서 발행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수익증권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저는 굳이 이거를 넓힐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지방세 세원을 좀 더 넓힌다라고 하면은 지방소득세에 과세될 수 있는 포션을 늘리는 거는 저는 그건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말고 그러면 이제 국세에 있는 포션이 줄어들겠죠. 소득세에 과세되는 포션이.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따로 취득세 전체 제도를 흔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윤현준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 중에 이제 지금 그 비슷한 얘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도 전체를 다 바꾸는 과정 안에서 이제 그 부동산 소유권 지분이 접목된 토큰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을 간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런 방식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토큰이 이제 있는 사항들,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이랑 토큰이랑 연동되는 사항들 관련돼서 이걸 아예 다 그 과세 대상으로 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이미 사실 놓고 보면 공유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게 단순히 STO 때문에 이게 과세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김신원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적인 지방세 체계 자체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고착돼 있어서 뭔가 과세하기가 용이한, 그러니까 과세 정보를 수집하기가 아주 간단한 상태의 제도들을 이제 구현을 해서 뭔가 과세를 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과세권자가 270개가 넘는 상황인데 이런 STO에 관련돼서 누구한테 과세권을 줄 거며 광역지자체에 줄 거냐 기초지자체에 줄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취득세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광역지자체에 해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목별로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뭔가 대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게 되게 파편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속칭 얘기하는 거래 비용이 조세가 거래 비용화되는 특징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더 잘 과세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구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이거를 단순히 막 새로운 게 나타났다고 해서 뭐 세원을 계속 넓혀가는 방안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플로어 질문을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도 있어가지고요. 예, 이상으로 제2세션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